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일산 동구 풍동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 신축 빌라의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4층 복층 타입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층 복층 타입은 지난 지하 복층 타입보다는 조금 면적이 늘어나긴 했는데 역시 대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최대 3인 가족이 거주하기 적당한 크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 오늘의 복층 타입도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지 조건은 설명란에 또 기재를 해드릴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초중고가 모두 1km 이내에 있습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도 1.3km, 대형마트까지도 1.3km 정도, 주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있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전체 10개 동 87세대 중에 4개 동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요거는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4개 동은 언제 추가로 분양할지는 아직 계획에 없다고 하고요. 6개 동이 분양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분양이 많이 진척이 됐고 또 입주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단지는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세대당 한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렬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은 이동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공동현관 지나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계단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탑승할 때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쭉 와서 탑승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13인승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버튼은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15.1평, 실사용 면적은 복층 포함해서 39평인 아담한 사이즈의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도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이렇게 생겼고 신발장은 보통 문을 다 닫아 놓는데 여기는 한쪽은 좀 오픈을 해놨습니다. 오픈형 신발장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닫아서 신발을 넣어둘 수도 있고 오픈해서 신발을 보관할 수도 있는 신발장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문은 한쪽으로만 개폐가 되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문을 열 수가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이 공간 뭐지?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아마 방보다는 멀티룸 같이 꾸며서 쓰라고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도 없고 파티션도 없죠. 가림 없이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를 다목적 룸으로 쓰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일단 저는 이렇게 뚫려 있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이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답답하게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거 뭐지? 라고 했을 수 있는데 그냥 오히려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인데 여기를 개별 공간으로 쓰려면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요거는 선택에 의해서 막던가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쓰던가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요런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방향은 동향인데요. 이 창이 지금 분할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채광창만 되어 있는데 위에만 문을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열어서 보면 지난 지하복층 타입하고 똑같은데 제가 동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타입은 북동향이란 말씀드렸는데 이쪽 타입이 그러니까 이쪽 동이 살짝 더 동향으로 틀어져 있어서 거의 동향에 가깝고 지난번 지하복층 타입은 동북향입니다. 정확하게 중앙에 앉혀 있어서 제가 동북향이라 말씀드렸고 이번 타입은 동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조금씩 방향이 달라서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좀 짚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거실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자, 먼저 좌측으로 틀면 이쪽에 아래층에 아마도 안방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진 않은데 이쪽에다 침대 놓고 충분히 침실로는 연출해서 사용이 가능한 방입니다. 자, 역시 동향으로 창을 빼놨습니다. 앞이 막힘이 없어서 더 좋고요.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가 안방으로 쓰라고 이렇게 에어컨까지 달아 놓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안방 포함해서 각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가 개별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타입은
복층이 보일러 난방이 아닙니다. 이거는 복층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방이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실이 방 안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요. 여기에 뭐 계절용품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안 됩니다. 이미 실외기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짐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실외기실이 이 방에 하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음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넓진 않은데 기역자로 행거를 채워놨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기본 수납은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또 지난 타입에서 봤죠. 핑크 색상의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핑크가 싫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아닌데 그래도 인디 핑크색이라서 색감이 막 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색깔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양변기, 세면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위에는 수납장이 하나 있고 거울도 달려있고 샤워기는 있어서 문을 닫으면 이쪽에 서서 샤워는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모 반듯하지는 않고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위에 환풍 시설도 잘 되어 있는 핑크한 욕실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핑크 색상의 욕실 보셨고요.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아래층에 뭐 메인 욕실이라고 봐야죠. 보통의 메인 욕실 하나 있고 안방 욕실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런 공간입니다. 역시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양변기, 세면대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안방 욕실이 이 정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는 메인 욕실도 이 정도가 됩니다. 샤워기가 달려 있으니까 샤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수납장, 거울 달려 있고 환풍 시설 역시 잘 되어 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는 거. 그래도 샤워는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욕실이 2개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 들어가면 이쪽에 아래층에 또 다른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그 멀티룸처럼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지만 침실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가족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를 아이들 방으로 쓰시면 좋겠죠. 또는 3인이 모두 성인이다 그러면 성인이 써도 좋을 방이기는 합니다. 크지만 않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동양으로 역시 창이 나 있습니다.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채광창 만들어진 거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 지난번 지하복층 타입보다는 확실히 공간이 넓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4평, 5평 정도 더 넓다 보니까 확실히 이번 복층 타입이 공간을 쓰기에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똑같은 협소주택이긴 한데 이번 복층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이고요. 거실도 이번에는 넉넉해졌습니다. 일단 소파 자리가 6인용 소파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니까 아주 넉넉하고요. 이번에도 역시 침실까지 포함해서 거실, 주방 모두 헤링본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소파 자리 위로는 환기창이 또 이렇게 2개 만들어져 있고요. 방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LG 지인 창호 사용이 됐고요. 자,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큰 방 그리고 거실 이렇게 2대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뭐 전망은 확실히 좋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천이 흐르고 앞도 막힘이 전혀 없고 건물이 들어올 일이 한 20년 동안 1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20년 안에 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계속해서 계획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한번 살펴보셨고요. 주방은 이번에도 넉넉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김치냉장고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따로 없습니다. 추가 식탁을 설치할 수 있는 자리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일랜드 식탁을 식탁 대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레벨이 좀 높죠. 그래서 바 의자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한 대가 있고요. 역시 대부분 상부장은 없앴는데 이쪽에만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개방감을 살리기 위해서 집이 작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위에는 레인지 후드가 있고 흰색 독일 제품의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렇게 환기창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럼 김치 냉장고, 이번에는 다용도실이 바로 주방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를 한쪽에다 놓으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면 세탁기를 놨을 때 조금 비좁은 느낌? 예, 많이 좀 비좁아지는 느낌이 있기는 할 텐데, 김치 냉장고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자, 요 정도 되는 공간에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에는 거실, 주방, 다용도실 하나와 침실 2개, 그리고 멀티룸이 하나가 있고요. 욕실 2개, 드레스룸 하나, 이렇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올라가서 복층도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번 지하복층 타입처럼 계단의 폭은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문이 달려있진 않지만 이 안쪽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청소 도구함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복층은 이렇게 계단 5칸 올라와서 한번 틀어서 다시 올라가게끔 돼 있어서 폭은 넓지 않은데 안정감은 있고요. 위에 올라오면 층고는 자, 이렇게 이 구간 자체는 1m 80이 넘습니다. 그래서 1m 90 이상인 분이 아니라면 모두 서서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꺾여져 내려가죠. 저쪽에 있는 등 라인이 층고가 낮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이 평면 구간까지는 성인이 서서 다닐 수 있고, 저쪽으로 내려갈수록은 서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쪽 공간은 모두 수납장을 채워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복층의 전체 그냥 통다락방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공간을 분리하거나 이래서 쓰면은 오히려 더 답답할 것 같고, 그냥 이 상태로 넓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층의 난방은 전기 패널입니다. 현재 전기 패널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없는데 입주 전에 설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복층에서 뭐 다 좋은데 이쪽에 이렇게 틈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가 죽어버리게 됐어요. 이 공간을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수납장을 채운다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난간을 좀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쪽 공간이 좀 죽었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테라스로 나가서 테라스를 살펴볼 건데요. 자,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가면 비가 좀 오네요. 예,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 크기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넉넉한데 아쉬운 거, 저쪽 옆집하고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보이려면 저쪽을 이렇게 마감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수도나 전기 콘센트는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쓰는 용도의 테라스로는 활용이 어렵지만 공간 자체는 널찍하고, 전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뻥뻥 다 뚫려 있어서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게 장점이지만 물을 쓸 수 없다는 거, 전기 콘센트가 없다는 거, 또 이 옆집하고는 조금 보일 염려가 있어서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테라스까지 해서 비가 많이 와서 후다닥 도망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복층 타입의 가격 영상 설명란에 기재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소개하는 파주하고 가격이 같은데 비슷비슷한데 면적은 확실히 좀 작죠. 그리고 공간 자체의 쓰임새나 이런 것들이 파주에 있는 복층 빌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면적 대비해서는 일산 쪽이 훨씬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 면적이 파주에 가면 3억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많이 높은 편이니까 일산하고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산하고 파주하고는 일단 같은 면적 대비해서 평균 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파주가 더 저렴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고양시, 일산도 고양시에 포함이 되죠. 이 일산 지역은 규제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일산 쪽에는 입주금이 좀 많아야 되는데요. 제가 파주를 띄워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일산으로 오셔야 된다면 일산의 현장이 많지 않아서 보실 수 있는 집들이 많지 않은데 파주는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제가 주로 파주를 권해드리는 거고, 입주금도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파주를 권해드리는 거라서 일산을 꼭 오셔야겠다 그러면 이 집도 보여드릴 집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영상으로 봤을 때 좀 작다 싶으시면 다른 집을 또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한 3인 가족 정도 살 수 있는 복층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보시면 좋을 집이지 않나, 이런 생각 하면서 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는데요.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